안녕하세요. 디자인박스 제이입니다. 오늘은 사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활용해 볼 건데요. 부드러운 모델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예쁘다. 맛있겠다. 자, 우선 처음에 기존 모델링처럼 각진 로우 폴리 형태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오브젝트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이런 창이 열리고 제일 우측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녹색 점을 잡고 크기를 사과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줄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이 옵션 창에서 로테이션 세그멘트를 6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세요. 선이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NP 디스플레이에 그라우드 쉐이딩 라인스를 적용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에디터블을 할 거예요. 좌측 상단에 여기 Make Editable 단축키 C로 있는 옵션이고요. 실린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뚜껑이 떨어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주기 위해서 옵티마이즈라는 걸 써야 돼요. 옵티마이즈는 모델 모드 상태에서 또는 전 모드 상태에서, 이왕이면 모델 모드 상태에서 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에 버튼이 올라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이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전 모드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창이 열리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옵티마이즈라고 있습니다. 자,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 저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도 붙어 있게 됩니다. 꼭 해줘야 돼요. 자, 윗면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모드에서 단축키는 T죠. 빈 곳에서 좌우로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되죠.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좀 키울 거고, 아래는 좀 줄일 겁니다. 많이 줄이지 마시고요. 사과가 각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형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윗면을 선택하고 단축키 T, 익스트루드를 하든지 아니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든지 해서 연장을 해줍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크기를 좀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아래로 좀 내리고 각져 있는 사과 모양.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너 단축키는 I를 눌러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케일 모드에서 크기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줄이면은 면이 이렇게 추가로 생겨요. 둘 다 가능한 기능입니다. 여기서는 살짝 아래로 눌러서 이렇게 녹색 축을 잡고 아래로 눌러서 파인 모양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파진 거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크기를 좀 줄였어요. 안쪽에서. 그 다음에 밑에 선택하고 또 I 익스트루드를 해서 익스트루드 또는 포지션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파준 다음에 각진 사과 모양이 됐죠? 일단은 단순한 형태부터 생각을 하면서 모델링 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사과처럼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면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라고 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 위에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레이어인데 끌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구조인데 Alt를 누른 상태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진 겁니다. 보시면 벌써 부드러운 형태로 사과가 만들어졌죠? 렌더를 해보면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각진 형태에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꺾이는 부분들 사이사이를 면을 나눠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면서 면이 나눠지겠죠. 면 나눠지는 개수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옵션 안에 이렇게 2, 3 뭐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에디터는 편집 화면에서, 렌더러는 렌더링 했을 때 보이는 화면에서 면이 나눠지는 개수고요. 초보자분들은 이 값을 둘 다 일치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렌더러 값은 남겨두고 에디터 값만 줄여놓으시면은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요. 단축키는 Q고요. Q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여기 레이어를 보시면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에
지금 X가 된 상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Q를 눌러도 체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 완성됐는데 위에 꼭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실린더. 아까 넣었던 그 실린더 똑같이 넣었습니다. 크기를 많이 줄일 거고요.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얹어 놓을게요. 실린더 옵션에 들어가서 로테이션 세그멘트에 가서 면 개수를 좀 줄일 거고요. 8 정도로. 그 다음에 옵티마이즈까지 할 겁니다. 라이브 셀렉션 모드에서 이렇게 윗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꼭지 모양으로 이렇게 휜 모양을 만들 겁니다. 옆에서 보면서 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아서 F4를 눌러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위로 이동. 또 좀 더 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 이동. 이번엔 크기를 많이 키우고 짧은 꼭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위로 이동시킨 다음에 크기를 좀 줄이고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파진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파이 모양이 가끔 있죠, 꼭지에. 얘도 마찬가지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면 좋겠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큐브, 녹색 큐브 버튼.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꼭지 모양이 됐죠? 밑으로 내려서 꽂아줄 겁니다. 지금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 개수를 좀 줄여줄게요. 에디터와 렌더러 둘 다 2로 줄일 거고, 사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3으로 맞춰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에디터, 렌더러 둘 다 3으로. 얘들을 한 번에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오브젝트 널을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어 전체를 널 안에 끌어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엔터를 누르고 사과 이렇게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한 덩어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과. 재질도 간단히 넣어볼게요. 밑에 있는 재질 창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재질이 하나 새로 생겨나죠.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컬러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사과 재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불러올 건데요. 이렇게 구글에 가셔서 애플 텍스처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은 이미지들이 검색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연습 중이니까 상업적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검색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이런 옆면을 길게 촬영한 이런 재질들이 가끔 보일 겁니다. 이런 거 그렇죠? 저장을 해줄게요.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 보이는 긴 바를 클릭을 하면 해당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질을 잠깐 끄겠습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이 그냥 이 재질을 끌고 가서 몸통에다가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형태죠. 일단은 Alt R을 눌러서 현재 화면이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게끔 놔둘게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요 삼각형 조그만 화살표를 잡고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 최고 화질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린더 옆에 재질 태그가 있죠. 텍스처 태그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사과에 드래그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밑에 옵션이 뜨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프로젝션이라는 곳에 UVW 매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맨 위에 있는 스페이컬로 바꾸겠습니다. 구 형태로 재질을 입히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과가 만들어졌죠. 새로운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서 꼭지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질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색을 약간 짙은 갈색, 약간 칙칙한 똥색 이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을 끌어서 꼭지에다 직접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끌어서 여기 레이어에다가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조금 뭔가 아쉽죠. 그래서 범프라는 것도 좀 넣어 볼게요. 재질에 여기 중간쯤에 범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얘를 체크를 하고 텍스처에다가 노이즈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약간 쭈글쭈글한 형태로 바뀔 텐데 스트렝스를 조금만 올려서 조금 더 거친 느낌으로 바꾸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리플렉턴스라는 이런 게 있어요. 얘를 꺼버리세요. 체크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빛나는 게 사라지면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사과 재질이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꾸며주기 위한 바닥과 피지컬 스카이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플로어, 피지컬 스카이 두 가지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사과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볼게요. 지금 계속 실시간 렌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닥에도 역시나
저 같은 경우 대리석 재질 같은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마블 텍스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대리석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리석 바닥 위에 사과가 있는 것처럼 놔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추가로 조금 더 제가 작업한 것처럼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제가 한 것처럼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고 싶으시다면 사과 껍질 재질에서 리플렉턴스로 들어가서 반사를 좀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Add 누르고 여기 4가지 중 아무거나 누르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거 누를게요. 그러면은 완벽한 금속 사과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재미있죠? 요런 느낌도 굉장히 재미있죠? 실제로 보기 힘든 그런 금속 사과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프레넬이라고 있습니다. 프레넬을 클릭합니다. 프레넬 넌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다이엘렉트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짝이는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은 이제 러프니스라는 거를 조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 걸 반짝이는 느낌으로 바뀔 거고요. 하늘도 피지컬 스카이 말고 이제 HDRI를 집어넣는다거나 하시면 될 텐데, 피지컬 스카이를 지금 지웠고요. 그냥 스카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냥 스카이, 그리고 이 스카이에 HDRI라는 이미지를 집어넣을 겁니다.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들고 구글에서 HDRI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죠. 좀 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스튜디오 HDRI라고 해서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프리까지 붙이면은 무료로 배포하는 게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 이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확장자명이 HDR인 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HDRI까지 적용을 하고 이 재질을 스카이에, 하늘에 이렇게 끌고 가서 이쪽에 놔보겠습니다. 여기 렌더 버튼 3가지 중에 제일 우측에 있는 렌더 설정에 들어가서 이펙트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7번째쯤에 있을 겁니다. 8번째쯤에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다 되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렌더 기능을 Alt R을 눌러서 끌 거고요. 이 상태에서 렌더 버튼 3개 중에 가운데 거 렌더 투 픽처 뷰어라는 기능을 클릭해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꽤 실사 같아 보이는 사과를 렌더링 할 수가 있죠. 반사도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재질에 들어가셔서 아까 전에 반사 재질 넣었던 곳에서 프레넬이었죠. 다이엘렉트릭 밑에 IOR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1.35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조금 더 높인다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좀 높였더니 과하게 빛나는 사과가 됐죠. 여러분들이 어떤 HDRI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거랑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HDRI를 적용해 보면서 느낌을 비교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제가 만든 영상처럼 바닥에 빛나게 하고 싶으면은 사과에 다이엘렉트릭 이런 거 적용한 것처럼 똑같이 바닥에도 리플렉턴스 애드 백크맨 집어넣고요. 맨 밑에 프레넬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다이엘렉트릭이나 컨덕터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좀 많이 반사되는 걸 원하시면 컨덕터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렌더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대리석에 반사되는 듯한 느낌의 예쁜 반사가 이루어지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사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혹시 만들어 보고 싶은 과일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하고 쉬운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